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리눅스 커널은 왜 잘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여러 리눅스 시스템, BSP 개발자 분들을 만나면요, 가끔 황당한 소리를 들어요. 리눅스 커널을 굳이 잘 배울 필요가 있을까? 굳이 리눅스 커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SOC 벤더 개발자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에서도 리눅스 커널을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여기서 말하는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는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는 개발자를 뜻합니다. BSP 개발자,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런 개발자 분들은 리눅스 커널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회사 밖에 있는 개발자 분들, 그리고 취준생 분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리눅스 커널을 그렇게 잘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대부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맡고 있는 분들 작성하는 코드를 보면요, 대부분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가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 함수를 많이 작성해서, 아니면 코드를 생성해서 드라이버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보다는 대부분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에서 올려주는 이제 API라고 그러죠. API를 호출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잘 하려면 리눅스 커널의 세부 동작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가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리눅스 커널에 스케줄러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리눅스 커널에 여러 이제 커널 디벨로퍼들 있잖아요. 디벨로퍼들도요, 리눅스 커널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요, 각자 자신이 맡은 서버 시스템의 코드를 메인테인 하거나 혹은 개선을 하는데요. 제품 개발을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스케줄러 소스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리눅스 커널에 어떤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눅스 커널의 세부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뭔가 개선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리눅스 커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 취지는요,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어떤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내부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종료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좀 알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거나 혹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이슈를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명시된 이슈가 몇 개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프로세스가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슈를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이슈를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유저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켰는데 프로세스가 실행이 안 돼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디부터 코드를 보고 어느 로그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그 문제 원인을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커널의 기본 동작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여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깨어나지 않는다, 프로세스가 어떤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문제를 겪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시스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리얼타임 프로세스, RT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RT 프로세스 2개, 3개 이상의 RT 프로세스가 서로 자신이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하기 위해서 서로 RT 프로세스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T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좀 낮춰서 이제 여러 테스트를 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깨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널의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종종 겪는 이슈예요. 인터럽트가 올라오지 않는다. 가끔은 인터럽트가 엄청나게 자주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부터 코드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나면 커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럽트에 관련된 자료 구조 있잖아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던가 관련된 구조체의 그 필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내부에서 인터럽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디부터 디버깅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겪는 문제예요. 커널 크래시, 그리고 가끔 와치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크래시가 발생을 하면 원래 자료 구조의 어떤 필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이 값이 정상인데 지금 요 콜스택에서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널이기 때문에 크래시가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크래시가 발생한 기본 동작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와치독이 발생을 해요. 와치독은 이제 여러 SOC 벤더에서 와치독 드라이버를 좀 만드는데, 와치독은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로 소프트웨어로 도는 드라이브 루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와치독이라는 게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적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초 간격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돌려요. 근데 30초 동안 계속 타이머한테 이제 와치독 타이머를 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30초가 지났는데 와치독 타이머에 킥을 안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동작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냐면요, 리셋 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행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와치독을 킥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리셋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커널 로고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덤프를 추출해서 와치독 킥을 못해서 리셋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통 와치독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버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커널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헐적으로 소리가 끊기는 성능 이슈는 많은 시스템 개발자들이 고통을 겪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양한 실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커널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커널은요,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의 핵심 직무 역량 중 하나입니다. 뭐 ARM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구동이 되는 SoC 칩 있잖아요. SoC 칩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직무 역량 중에 하나가 리눅스 커널이고요. 리눅스 커널을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ARM 프로세서라든가 SoC 아키텍처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SoC 벤더에 있는 개발자 분들도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IP를 살리고 그리고 최적화하는 코드를 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드라이버나 BSP 개발을 잘 하려면 리눅스 커널의 동작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리눅스 커널을 왜 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